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던 사회 초년병 시절의 일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고교 동창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친구들 중 하나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특수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친구들에게 그는 프랑스 외인부대 입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지만 누구 하나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나 친구들 모두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며 말렸겠지만 그 부사관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워낙 생각이 신중하고 행동이 반듯한 친구였기에 모두들 그 친구의 말을 섣불리 반대하기보다는 일단 들어보자는 생각이었죠. 원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였던 데다가 당시 IMF 사태의 먹구름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였던지라 모두들 그 친구의 생각에 찬성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저런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만의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두 잔 술잔이 오가며 그의 말이 이어지고 경솔한 첫인상으로 다가왔던 그의 생각은 당시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 속에서 어느새 우리들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위험한 일을 그것도 우리나라 지키는 군인도 아니고 외국 군대에 용병으로 가겠다니 가슴 쪽에서는 어떻게든 그를 말려야 한다는 생각들이었는데 도대체 그 마음을 어떻게 또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모두들 그저 듣고만 있었던 거죠.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그렇다고 붙잡을 수도 없던 아무 힘없는 사회 초년병들의 술자리는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지스러운 농담과 어색한 호응이 반복되고 있었으나 왠지 몰라도 누구 하나 이제 그만들 집에 가자거나 자리를 옮기자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그 억지스러운 농담마저 고갈되어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나고 있던 그때 우리들 중 가장 말수가 적었던 휘재라는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 사람 죽일 수 있어? 어색했던 침묵을 뚫고 나온 그 짧은 물음 하나에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으나 답답할 정도로 그 말을 구체화시킬 수 없었던 것은 친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과 친구가 위험한 곳에 가려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어 정작 그곳에 가서 그 친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위험한 곳일지라도 그 친구에게는 가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저 친구가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을 말리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그 친구를 붙잡으려 하니 답이 나오고 있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휘재라는 친구의 정확한 좌표 지점을 시작해 정확한 포격 지점을 잡아낸 우리 약속이 나는 그 좌표 지점으로 맹렬한 십자포가를 진행시키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결국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평범한 직장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 들으니 당시 자기가 마음을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 모두가 몇 시간 동안 떠들어댄 수백 마디가 아니라 그 휘재라는 친구의 말 한마디였다고 하더군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벙커버스트였던가 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나 IT 기기 소프트웨어 사용법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영상이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줄 만한 좋은 영화나 책을 소개해주는 영상 등 그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들을 내 방에 앉아 쉽게 접할 수 있죠. 그중 적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카테고리들 중 하나가 바로 밀리터리 관련 컨텐츠들인데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밀리터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수의 검색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큰 전환점으로 적용한 사례가 많고 무기라는 건 그 특성상 인간의 호전적인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보니 이런 컨텐츠들이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죠. 우선 오늘 영상의 주제인 밀리터리 매니아 또는 밀떡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 밀떡이라는 단어는
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밀떡이라는 단어가 밀리터리 관련 분야에 흥미나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낮춰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비속어이기 때문인데요. 굳이 국어 사전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구수가 77억이 넘는 요즘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흥미나 취미를 제 멋대로 평가하고 폄훼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밀떡이라 잘못 불리우는 사람들, 즉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직접 만나보면 그렇게 특이하거나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자신만의 흥미나 취미를 가진 평범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라는 사람도 어쩌다 보니 장식장에 해군 항공기 모형 같은 밀리터리 아이템들을 몇 점 소장하고 있으니 그렇게 딱지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밀떡에 해당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저 바다를 좀 심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구독까지는 않더라도 유튜브에 추천이 올라오는 밀리터리 관련 컨텐츠들 중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가끔 시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흔치 않게 아니 이분은 이런 정보들을 다 어떻게 구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정성 들여 잘 다듬어낸 양질의 컨텐츠들도 많고, 그 중에는 이외로 캠핑 같은 취미 생활에도 깨알같이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개는 태권브이와 마징가지트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정도 수준의 담론이거나 고농도의 쇼비니즘에 푹 절여진 근거 없는 겉보, 그것도 아니면 냉전 시대에나 통했을 법한 특정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 표출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그나마 앞선 두 가지 부류의 컨텐츠들이야 그냥 심심풀이로 봐줄 수 있다고 해도, 마지막 부류의 컨텐츠들은 그 내용상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 또는 혐오를 조장하고 인간에 대한 살상이나 타인의 불행 또는 희생을 가볍게 다루거나 휘어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심지어는 전쟁을 게임처럼 너무 쉽게 다루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일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저의 이러한 우려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이런 채널들은 그 강한 자극과 중독성 때문에 밀리터리 컨텐츠들 가운데서도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부과하고 있고, 이런 류의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그런 인기를 등에 업고 사회적으로 점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실제로 군복무 경험이 아예 없거나 병역을 마쳤더라도 전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병과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임에도 너무도 당당하게 소위 군사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주더라도 그저 무기 매니아 정도에 불과한 자들이 미디어에 출연해서는 무려 국방 또는 외교 분야의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다시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권위를 가지게 되는 어긋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소위 그 탁상 전문가들이 내뱉는 위험한 생각이나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들은 마치 그런 방식의 의사소통이 사회적으로도 용인되고 또 통용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종류의 컨텐츠들이 달린 댓글들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적개심감을, 살벌한 말들이 올라오는지를 쉽게 보실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직접 가서 보시는 걸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때문에 건전한 밀리터리 컨텐츠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저런 강성 밀떡 컨텐츠를 보고 있자면, 그런데 저 친구들 과연 전쟁이 뭔지는 알고 저런 말들을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릴 예정인 영상, 거기 어디까지 가봤니? 그곳엔 사람이 산다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지만,
그 밀덕들이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맹목적 증오를 보고 있자면 저 사람들은 그 나라에 실제로 가봤던 적은 있나? 아니, 실제로 그 사람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라는 걸 해본 적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씁쓸할 때도 많고요. 외교용어로 개전사료는 카서스벨리라는 라틴어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이라는 그 자체의 추악함을 고상한 모습으로 포장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하지만 얘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런 달고 다른 정치인들마저도 적어도 사람이 죽고 다치는 전쟁을 입에 담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국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전쟁은 분명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카서스벨리도 제 친구 휘재가 던졌던 그 질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당성을 가져야 합당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끝으로 옛날 영화 한 장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화 장면 뒤에 다음 영상 주제 미리 안내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長官、ご覧ください。全員意気健康。この時に備えてきたんです。若い者はいい。みんなひたすら勝利を信じている。